제3 인터넷 전문은행 예비인가 심사에서 키움뱅크 컨소시엄과 토스뱅크 컨소시엄이 모두 탈락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키움뱅크는 사업 계획의 혁신성과 실현 가능성이 부족했고 토스뱅크는 지배주주의 적합성과 자금 조달 능력이 미흡한 것으로 평가했다고 탈락 이유를 밝혔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올해 3분기 중 예비인가 신청 공고를 다시 낼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키움과 토스뱅크의 인터넷은행 진입 불발이 의미하는 바와 또 앞으로의 과제까지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앙대 경영학부 위정현 교수입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교수님, 일단 키움과 토스 모두 예비인가 심사에서 탈락을 했는데 혹시 예상하셨나요? 정부가 이번에 의지가 있었다고, 규제 완화에 대한 의지가 있었다고 보이기 때문에 네. 두 업체 모두 탈락했다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좀 충격적일 수 있습니다. 저도 좀 놀랬고요. 네. 둘 중에 하나 정도는 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만 역시 이번에 보면 그런 점에서는 시험에 응시하는 수험생들의 준비가 좀 많이 부족했다. 최정우 위원장도 그 표현을 좀 썼습니다만 네. 좀 안이하게 대응을 했다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두 후보가 모두 탈락한 이유에 대해서 혁신과 자본력에 대해서 그 탈락 이유를 밝혔단 말이죠. 그러면 이게 둘 중에 하나라도 부족하게 되면 인터넷 전문은행 자격이 없다라고 볼 수 있는 걸까요? 예, 그렇습니다. 이번에 두 후보가 이제 탈락했던 이유가 바로 이제 그 이슈인데요. 예. 하나는 이제 혁신성에 대한 이슈는 기존에 이제 키움뱅크라는 건 이제 키움증권이 은행으로 확장하는 거 아니냐. 즉 이건 이제 일종의 사업 영역을 확장하는 수준에 그친 거 아닌가라는 어떤 지적이 있었고요. 토스뱅크 같은 경우는 이제 자금 조달력에 있어서 특히 이제 해외 VC들조차도 들어가 있는, 즉 기본적으로 자금 조달할 수 역량이 안 되니까 해외 VC들을 벤처 캐피탈까지 집어넣은 거 아니냐. 그렇겠죠. 그럼 향후에 이제 증자라든지 지금 현재 이제 K뱅크가 증자에서 굉장히 고전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여러 가지 이슈에서 증자 이슈에서 자본의 어떤 안정성이 문제가 되는 거 아니냐라는 건 지적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양쪽 다 키움뱅크, 토스뱅크 양쪽 다 중요한 결격 사유가 하나씩 발생한 셈입니다. 일각에서는 지금 이제 기존에 영업을 하고 있는 인터넷 전문 은행들이 좀 난처한 상황에 빠져 있는 상황들도 어느 정도 이번 심사 인가에 영향을 준 게 아니냐 하는 얘기들도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예, 저도 그런 점에서 공감합니다. 아, 그래서 예. K뱅크 같은 경우는 이제 지난달 11월에 대출 상품의 대표적인 것 5개 중에서 3개를 판매 중단을 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고 K뱅크가 5,900억 원의 어떤 유상증자를 해야 되는데 그게 지금 못 하고 있는 상황이 되는 거고요. 카카오뱅크도 이제 올해 겨우 이제 흑자로 최근에 돌아섰습니다만 이제 정부가 그래 이제 기대를 했던 이제 중금리 대출 분야 이런 분야에서 큰 효과를 거두지 못한, 즉 기존 은행과 뭐가 다르냐라는 그런 어떤 지적을 좀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인터넷 은행이 이제 매기 효과를 노리고 금융권을 대대적으로 이제 매기 효과를 통해서 혁신하겠다라는 정부 의도하고는 달리 네. 카카오뱅크, K뱅크 양자가 기대한 수준에 지금 못 미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제3의 인터넷 은행을 이제 허가를 해줬을 경우에 그럼 기존의 은행하고 뭐가 다르냐 이런 어떤 지적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번에 이제 심사위원들이 굉장히 부담스러웠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자, 그럼 이 시점에서 1세대 인터넷 전문 은행에 대한 평가를 좀 해보도록 하죠. 지금 이제 K뱅크와 카카오뱅크가 출범한 지 2년이 좀 넘었는데 시장에서 뚜렷한 족적들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거든요. 하나씩 좀 평가를 해볼까요? 일단은 이 카카오뱅크는 현재 기존에 이제 시장에서 단기간에 예를 들어서 뭐 200만, 또 400만 유치 한 달에 뭐 몇백만의 가입자를 좀 만들어냈습니다. 네. 그런 점에서 기존 은행에 굉장한 충격을 주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기존의 전통적인 오프라인 어떤 영업이라는 것은 매장을 가지고, 즉 지점을 가지고 고객을 유치하는 이런 방식이었습니다만 그런 형태가 아니라 온라인으로 바로 진입해서 고객을 확보하는, 그리고 기존에 이제 컨텐츠 비즈니스라고 하는 이제 카카오톡을 기반으로 해서 은행을 확장을 해버리는 이런 측면에서 굉장한 충격을 주었던 건 사실입니다. 근데 하지만 이제 시간이 지난 다음에 1년 이상의 이제 시간이 다음에 돌이켜 보면 결국에는 기존의 그 생각을 했던, 즉 비용 절감 효과만큼의 예를 들면 대출 금리를 좀 깎아준다든지 네. 아니면 소비자들의 어떤 편리성을 극대화시킨다든지 하는 측면들이 있었는데 그런 측면에서 여전히 이제 미흡하다.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 이런 어떤 이슈가 있고요. K뱅크는 그보다 더 이제 참담한 실적인 거죠. 네. 자본금 필요한 5,900억 자본금의 어떤 유상 증자조차도 안 된 상태에서 대출 상품 판매를 좀 중단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초기 단계의 그 기대에 비해서 전혀 지금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라고 해도 이제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그럼 교수님이 지적해 주셨던 것처럼 좀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부분이 분명히 이제 기존에 있는 인터넷 은행들이 다 있는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서 또 다른 인터넷 은행이 나온다 그래서 과연 이 시장이 커질까? 그리고
꼭 세 번째 은행이 필요할까라는 의문은 분명히 드는 것 같거든요. 예, 바로 이제 그런 의문이 이번에 이제 심사위원단을 부담스럽게 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나왔을 때 지금 이번에 나왔던 어떤 그 이제 키움뱅크하고 토스뱅크 같은 경우는 네. K뱅크와 카카오뱅크에 비해서 낮다는 것도 없습니다. 네. 한쪽은 여전히 K뱅크하고 똑같은 그런 문제를 안고 있고요. 그러니까 지금 뭐 이제 토스뱅크가 또 그렇습니다. 자본 그 확충 조달력에 문제가 생겨버린 이제라고 판단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키움뱅크 같은 경우는 기존의 카카오보다도 ICT 활용량이 떨어진다. 이렇게 돼버리면 기존에는 두 개의 은행보다는 인터넷 은행보다는 조금 나은 점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죠. 둘 다 못한다고 판단이 되면 이거 허가를 내줄기가 대단히 부담스러운 상황이 되는 거고 기존에 예를 들면 인터넷 은행이 정말 폭주해서 뭐 예를 들면 수요가 폭주해서 네. 예를 들어서 뭐 더 필요하다는 국민 여론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조차도 지금 없는 상태에서 과연 규제 완화만을 통해서 제3의 은행을 내줬을 경우에 네. 이거 또 특혜 아니냐라는 어떤 특혜 시비가 붙을 그럴 수도 수도 있기 때문에 있겠네요. 그런 점에서 이제 대단히 부담스러운 상황이 됐을 거라고 봅니다. 지금 중국이 핀테크 강국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중국 인터넷 전문은행은 어떤 상황인 거예요? 보니까 뭐 위뱅크, 마이뱅크가 효율적으로 성공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는 것 같거든요. 예, 지금 위뱅크 같은 경우에 텐센트가 지분의 30%를 보유한 인터넷 은행이고 마이뱅크 같은 경우는 알리바바가 대주주입니다. 네. 근데 이 은행들을 이런 인터넷 은행들을 굉장히 이제 성공적으로 지금 현재 하고 있는데 우리하고 결정적으로 다른 점은 그들이 보유하고 있는 빅데이터를 즉 개인 정보를 활용한 인터넷 뱅크가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한 발이 아니라 두 발을 다 묶어놓고 뛰라는 거고 그리고 중국의 이제 성공적이라고 우리가 계산이 이제 높이 평가한 네네네. 위뱅크와 마이뱅크는 두 발을 풀어준 상태에서 뛰어가고 있는 그런 선수들을 상대로 우리가 평가를 하는 건 그건 말이 안 되는 기준 자체가 잘못된 것이죠. 그런 점에서 결국에는 이제 문제가 이번에 인터넷 뱅크 이슈가 결국에 규제 완화 이슈, 네네. 특히 이제 빅데이터에 대한 규제 완화 이슈하고 맞물려 있기 때문에 네. 결국 해외 중국 같은 경우에 이런 성공적인 사례를 하기 위한 조건이 무엇인가, 즉 예를 들면 우리 같은 경우 개인정보 보호에 묶여 있는 빅데이터, 즉 데이터를 어떻게 자유롭게 활용하게 해줄 것인가 하는 이슈하고 맞물려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혹시 중국 외에 다른 해외에서도 혹시 이런 성공 사례가 있는 건가요? 예, 영국 같은 경우도 이런 어떤 인터넷 뱅크라든지 핀테크에서 성공 사례들이 많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같은 경우도 역시 이제 규제 완화하고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통해서 규제 완화하고 지금 맞물려서 같이 지금 새로운 사업을 개척하고 있는 거죠. 사실 어제 이제 인가 결과가 나오면서 당국의 기준이 잣대가 좀 엄격하구나라는 것을 어떻게 보면 재확인한 일이 됐던 것 같은데 이것 때문에 이제 앞으로 또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넘어야 하는 K뱅크의 대주주인 KT와 또 카카오뱅크 대주주인 카카오의 부담도 커질 수 있다라는 전망도 있는 것 같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 상당히 두 회사 모두 좀 부담스럽게 된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이제 두 회사 모두 이제 대주주 적격성 평가에 다 발목이 잡혀 있기 그렇죠. 때문에 그래서 결국 이제 재판의 결과를 보고 그 법원의 판단에 의해서 결국에는 이제 증자가 가능하니까 대주주 적격성을 통과할 수 있을 것인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네. 이번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이슈하고 맞물려 가지고 과연 넘을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들이 굉장히 초미의 관심이 좀 되고 있습니다. 3분기에 다시 하겠다라고 했으니까 키움뱅크, 토스뱅크 기회를 완전히 박탈당한 건 아닌 거잖아요. 예. 근데 그런 점에서 이제 두 회사가 과연 얼마만큼 자신들이 이제 지적된 약점을 좀 보완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들이 좀 문제가 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히 토스뱅크 같은 경우에 이걸 이제 어떤 식으로 자본 조달력을 증명할 것인가라는 점에 기존에 이제 같이 콘소시엄에 합류했던 은행들이 이탈했던 지금 상황이기 때문에 이걸 보완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좀 생각이 되고요. 이제 그런 측면에서 보면 키움뱅크가 상대적으로 조금 유리한 측면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즉 ICT 어떤 역량을 증명하라라는 어떤 주문이 들어왔기 때문에 네네. 그럼 기존의 단지 뭐 이제 SK나 이런 어떤 통신사들하고의 데이터가 많기 때문에 뭐 서로 연합하면 시너지가 날 겁니다. 이 정도를 넘어서 보다 기존의 어떤 인터넷 뱅크에 비해서 카카오뱅크에 비해서 좀 더 참신한 이런 모델이 있습니다라는 걸 보여준다면 통과될 가능성이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지적되는 게 굉장히 큰 이슈이기 때문에 준비가 어떤 보완이 쉽지는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은 다음에 다시 신청을 해서 만약 인가를 받아내고 싶다면 교수님이 지적하신 그 미흡하다고 지적한 부분에 대한 보완이 분명히 이루어져야 될 텐데 3분기에 하더라도 뭐 3분기가 언제인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지금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거든요. 지금 이제 2분기니까요. 그러면 이
짧은 기간 동안 이게 보완이 가능한 부분이라고 보십니까? 보완이 그렇게 쉽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지적된 게 아마 본인들도 알고 있었을 겁니다. 특히 이제 자본 조달력 같은 경우에 이제 토스뱅크 같은 경우에 이제 그런 이슈에 대해서 네. 최선을 다했지만 안 됐다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3분기에 또 이걸 어떻게 보완할 것인가에 그런 점에서 저는 이제 토스뱅크보다는 키움뱅크가 상대적으로 유리하다는 게 이제 그런 걸 말씀을 드린 거고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키움뱅크 같은 경우 결코 유리할 수 없는 게 결국 심사위원들에게 어필해야 되는 게 기존의 인터넷뱅크 특히 카카오뱅크에 비해서 뭐가 다르냐라고 해야 돼. 그 질문에 답변을 해야 되거든요. 네. 답변이 안 됐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시간을 주면 답변을 할 수 있을까라고 볼 때 안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획기적인 뭔가의 플레이어가 들어와서 예를 들면 전면적으로 결합하지 않는 상태 그리고 정말 참신한 아이디어 예를 들면 네이버 같은 데가 들어와가지고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아이디어하고 데이터를 기반으로 또는 비즈니스 모델을 창출할 수 있는 역량을 기반으로 한다면 그건 또 이슈가 달라지지만 사실 또 네이버 그건 같은 아니거든요. 경우는 인터넷 은행 불참을 지난번에 선언을 했잖아요. 그런데 그게 3분기에는 달라질 수도 있을까요? 아니요, 그게 문제인 거죠. 아. 그러니까 네이버가 이미 불참을 선언했기 때문에 네. 그럼 누구냐? 또 하나의 이제 대표적인 주자로 볼 수 있는 것은 뭐 NHN 엔터테인먼트 볼 수 있습니다. 거기도 할 의사가 없거든요. 네. 그러면 결국 ICT의 강자들이 거인들이 참여할 수 없거나 참여하지 않겠다는 거거든요. 거기에 그러면 키움뱅크가 과연 그러면 그런 이외에 누구를 다시 끌어들일 수 있을 거냐? 그래서 이제 사실 보완제로 대충 그 이제 구멍을 메우려고 생각했던 게 뭐 SK텔레콤이나 네. 이런 데를 생각을 했지만 여전히 그 정도 거기는 안 된다는 거예요. 통신사 정도로 안 된다는 게 이번에 밝혀져 버린 거죠. 아, 그러면 지난번 그 토스뱅크 컨소시엄에서 마지막에 빠져나왔던 신한금융지주나 뭐 NH금융주 이쪽에서 뭔가 이번에 시도하는 그런 그림은 예상이 안 되는 건가요? 이번에 두 회사가 컨소시엄 탈락함으로 인해서 대략 커트라인이 나왔습니다. 네. 커트라인이 나왔기 그렇죠. 때문에 오히려 이제 신한금융지주하고 NH금융지주 같은 경우 더 부담스러운 거죠. 아, 그러니까 선이 허들이 뭔가 나왔기 나오니까. 때문에 둘 다 탈락을 했다는 것은 둘 다 두 회사보다 더 우수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만 들어갔으면 하나가 통과되고 하나가 탈락됐으면 탈락된 문제를 집중적으로 보완하면 되는데 네. 문제는 둘 다 탈락을 했기 때문에 둘이 가지고 있는 양자의 측면을 다 보완해야 되는 그런 부담감을 더 가지게 됩니다. 그러면 기존에 한번 트라이를 했다가 마지막에 에이 안 해라고 그만뒀던 두 회사 입장에서 볼 때는 훨씬 더 부담이 큰 거죠. 아. 그러니까 허들이 높아졌다고 느끼는 거죠. 낮아진 게 아니고. 이제 그런 점에서는 저는 두 회사가 다시 도전하기도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3분기라고 해도 특별히 달라질 게 없는 상황일 수도 있겠네요. 오히려 3분기라고 해도 두 회사 중에 하나가 탈락해버리면 또 이탈 나 더 이상 힘들어서 못하겠습니다라고 이탈해버리면 금융당국 입장에서 더 머리가 아픈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제 이제 정부 입장에서는 이럴 겁니다. 키움뱅크나 토스뱅크 두 개의 여러분들이 정말 수준 미달은 아니야라는 아마 그런 시그널을 줄 겁니다. 단지 이걸 보완하면 네. 될 거야라는 결국엔 이번은 뭐 흥행에서 완전히 실패해버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부 입장에서 볼 때는 규제 완화에 금융 규제 완화에 특히 핀테크 산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성과를 내려고 했던 게 결국 인터넷은행인데 네. 그 인터넷은행은 제3의 은행을 통해서 또 한 번 큰 매기 효과를 노렸는데 그게 안 돼버린 거죠. 네. 그럼 정부도 지금 부담스러운 상황입니다. 그러면 흥행을 위해서 뭘 고민하게 될까요? 그럼 정부는 이제 이들에게 자극을 주고 긍정적인 시그널을 줘야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부족한 부분이 이게 확실하게 됐으니까 그 부분을 좀 잘 보완하면 되지 않을까요라는 용기와 격려. 이게 어쩌면 이게 필요한 시점이라고 저는 보이는 거죠. 그래서 무작정 허들을 높였다고 수험생들을 사실은 부담스럽게 할 수도 있겠습니다. 반대로 네. 수험생들에게 좋은 결과를 내는 것은 당신은 충분한 능력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게 발휘가 안 된 거야라는 이런 긍정적인 시그널을 주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입니다. 네. 뭐 인터넷 은행법을 개정을 하거나 아니면 인터넷 은행에 대한 명확한 좀 재정의를 해야 된다라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제 자유한국당 김종석 의원이 지난 24일에 이제 독점 규제 및 공정 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등등 이제 요건을 대주 적격적 심사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냈습니다. 네. 하지만 국회가 지금 식물국회가 돼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건 어렵습니다. 그래서 양자가 아마 여당 야당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공감하는 사람들이 아마 상당히 있을 거라고 이제 예측은 됩니다만 네. 당을 떠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 여야가 대치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 법안 자체가 통과될 가능성이 지금 거의 없기 때문에 네. 그렇다면 현재와 같은 이런 교착 상태가 올해 연말까지도 지속될 즉 규정 자체나 기준은 변하지 않는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중앙대 경영학부 이정은 교수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